안녕하세요.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급망 관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는요, 여기에 인권이라는 키워드까지 필수가 됐습니다. 에이, 우리 회사는 인권 문제랑은 상관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생각이 조금 바뀔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회사는 뭐 인권 문제 같은 거 없는데 괜찮지 않나? 아마 많은 대표님들 또 리더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뭐 예전에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날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바로 이 생각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아, 몰랐는데요? 이 말이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모르는 것, 그 자체가 기업에게 훨씬 더 큰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새로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기업의 책임 범위가 이렇게까지 넓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만 잘 챙기면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담장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부 직원은 당연하고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 공급업체, 또 그 밑에 하청업체, 심지어 저 멀리 바다 건너 해외 생산기지까지. 이 모든 이 공급망 전체가 전부 우리의 책임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넓죠. 아니, 그럼 책임 범위가 이렇게나 넓어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실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실사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인권 실사, 이게 뭘까요? 그냥 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문제 있나 없나 체크하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활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넓은 공급망 전체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들을 미리 찾아내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하고 또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이 모든 체계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걸 그냥 막연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4단계 액션 플랜인데요. 지금부터 이 실질적인 프레임워크를 보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4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인권 경영의 핵심 지도,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리스크를 식별하고, 둘째, 그 영향을 평가하고, 셋째, 개선하고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거죠. 자,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단계 리스크 식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회사와 우리 공급망 전체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인권 문제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너무 과도한 근무 시간이라든지 혹시 모를 아동노동 문제, 또 작업장의 안전 문제들, 그리고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대표적인 리스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영향평가로 넘어가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걸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인권 실사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개선 및 대응입니다. 리스크를 찾고 평가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기업의 운명이 갈립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걸 슬쩍 덮으려고 하는 기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업은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모니터링과 공개입니다. 자,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행한 그 개선 조치들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숨기지 말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진짜 신뢰가, 아주 단단한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도이고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게 비용일까요? 아니면 투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절대 비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의 미래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왜 이게 투자냐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권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거래처가 끊기고 수출길이 막히고 애써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기업은요. 오히려 글로벌 파트너들이 더 찾아오고 좋은 투자가 몰리고 소비자들의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되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비즈니스의 새로운 표준,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결국 인권 경영의 핵심은 바로 이 4단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리스크를 먼저 식별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그 영향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대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 사이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인권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어떤 관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지켜야 할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본값,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나의 비즈니스는 이 새로운 표준 위에 단단히 서 있는가?